월포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앱 인벤터로 나만의 앱 만들기 수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앱 인벤터를 처음 접해보았고 앱 인벤터 기본 화면 구성과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와 관련된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앱의 모양을 한번 계획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 맨 위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마크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월서 중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공지사항 버튼을 터치하면 학교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 지도 모양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 지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표 모양 터치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 교과가 재생이 되고 그리고 요 전화 모양 터치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됩니다.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형태는 아니지만 오늘 수업을 잘 듣기만 하면 웬만한 형태의 앱을 여러분들이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학습 안내 게시판에 남겨둔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 붙여놓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인터넷을 실행시킬 때는 항상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4개의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직접 다운로드 클릭하면 화면 왼쪽 아래에 아이콘 압축 파일이 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압축을 풀어주면 됩니다. 압축을 풀어주면 아이콘이라는 폴더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폴더를 바탕화면으로 가지고 나와줍니다. 아이콘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4개의 이미지 파일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파일을 받아야지 오늘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됐다면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크롬으로 인터넷을 실행시킨 다음에 앱 인벤터 2 검색해서 들어오면 메뉴에 MIT 앱 인벤터 0으로 되어 있죠, 그죠?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온 다음 Create Apps 눌러주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자, 내 프로젝트에 위에 프로젝트 메뉴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는 테스트 1이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어로 TFT 테스트 2 해서 확인을 눌러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테스트 2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려놓은 계획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화면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들어가야 될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교 교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월서 중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텍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터치가 가능한 4개의 버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하나, 텍스트 하나, 버튼 4개 이게 필요하게 되겠네요. 다시 앱 인벤토로 돌아가서 방금 전에 봤던 컴포넌트들을 팔레트에서 찾아서 뷰어로 이동시켜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봤던 학교 교표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미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뷰어에 이미지 컴포넌트가 들어와 있고 오른쪽 컴포넌트 창에는 스크린 1 안에 이미지 1 컴포넌트가 들어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텍스트가 딱히 없죠. 그러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 옆에 레이블을 놔두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미지 옆에 레이블 컴포넌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이미지 밑에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4개의 버튼 하나, 둘, 셋, 넷 4개의 버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크린 1, 이 전체가 스크린 1입니다. 스크린 1 안에 이미지, 레이블 1, 그리고 버튼 1, 2, 3, 4 이렇게 6개의 컴포넌트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세로로만 정렬하게 되어 있어서 이 컴포넌트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레이아웃 컴포넌트입니다. 자, 내려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 바로 밑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5가지의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레이아웃 컴포넌트는 화면에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컴포넌트를 배열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수평 배치 컴포넌트는 여러 개의 요소들을 수평, 가로로 배열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수평 배치 컴포넌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화면의 가장 위로, 뷰어의 가장 위로 가지고 와 봅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컴포넌트들을 드래그해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가로로도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수평 배치 컴포넌트의 크기를 조절해 봅시다. 자, 컴포넌트의 수평 배치 1 컴포넌트를 반드시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높이가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자동으로 놔두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방금 전에 봤던 수평 배치 1 컴포넌트가 화면에 너비가 가득 차게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 요소에 맞춘다고 했는데 부모라는 말은 이 컴포넌트가 속해 있는 상위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현재 수평 배치 1이 어디에 속해 있죠? 바로 스크린 1에 속해 있죠. 그죠? 즉 스크린 1은 수평 배치 1 컴포넌트의 부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 1의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춘다고 하는 말은 수평 배치 1의 너비를 스크린 1과 똑같이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화면에 가득 차게 수평 배치 1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부모 요소에 맞춘다는 말은 바로 상위에 있는 위의 컴포넌트의 크기랑 똑같이 맞춘다. 화면에 가득 차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배치 1에 수평 정렬, 수직 정렬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가운데 정렬로 바꾸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봤던 이미지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수평 배치 1 안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레이블 1 컴포넌트도 이미지 옆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 창을 보면 수평 배치 1 안에 이미지 1과 레이블 1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미지 1과 레이블 1의 부모는 수평 배치 1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수평 배치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가로로 배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미지 1 컴포넌트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월서중학교 교표를 마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1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속성에 사진 클릭한 다음에 파일 올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 눌러서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바탕화면의 아이콘 안에 우리 학교 교표 png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지 파일들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올릴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은 모두 반드시 영어로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글로 하면 올라가지 않으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교표 png 파일을 열기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미지 컴포넌트 안에 우리 학교 교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들어갔죠. 그죠? 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높이와 너비를 조정해서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 요소에 맞추면 화면을 꽉 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픽셀을 클릭해서 50 확인 그리고 너비도 50 확인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픽셀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아주 작은 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점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픽셀로 크기를 정해주게 되면은 일정한 크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올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1 안에다가 우리 학교 마크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블 1에다가 글씨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블 1 컴포넌트를 클릭해 준 다음에 속성 창으로 가서 텍스트를 바꾸어 줍니다. 텍스트를 월서 중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바꿔줄 수 있는데 16 정도로 하면 적당할 거예요. 그리고 글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꼴은 요 네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값으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글씨의 색상 이런 것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마크와 월서 중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텍스트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획을 보고 윗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의 버튼은 컴포넌트가 뷰어에 들어와 있죠. 자, 이번에는 수평 배치 컴포넌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수평 배치 2 컴포넌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 높이는 자동,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가득 차지겠죠. 그죠? 이렇게 가득 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만든 다음에 버튼 1, 버튼 2를 차례대로 수평 배치 2 컴포넌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수평 배치 2 컴포넌트 안에 버튼 1과 버튼 2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버튼 1을 클릭한 다음에 이 버튼 1의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합시다. 높이 이번에도 픽셀을 클릭한 다음에 150 픽셀
그리고 너비도 150 픽셀. 그러면 150 곱하기 150의 정사각형 모양의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계획에 봤을 때는 이 공지사항 버튼은 따로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글자로 공지사항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버튼의 배경색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튼 1의 배경색은 현재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이 버튼의 텍스트가 버튼 1의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쭉 내려보면은 텍스트 보이죠? 여기에다가 공지사항이라고 바꿔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으로 버튼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도 좀 크게 20 정도로 해주면은 이렇게 공지사항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겠죠? 자, 버튼 2는 이렇게 지도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버튼 2에는 이미지 파일로 지도 모양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버튼 2 컴포넌트를 클릭해 준 다음에 이미지에 들어가서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아이콘 중에 map.png 파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 해주면은 버튼 2에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버튼 2도 높이 150, 너비 150 해줍니다. 그럼 모양이 공지사항과 똑같은 크기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콘 위에 있는 텍스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다 삭제를 해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의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겠나요? 자, 버튼 3과 버튼 4도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다 끼워 넣습니다. 수평 배치 3 클릭해 준 다음에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 높이, 자동, 너비, 부모에 맞추기 해주면은 이렇게 수평 배치 컴포넌트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버튼 3과 버튼 4를 차례로 드래그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다시 계획으로 가보면 버튼 3은 음표 모양의 이미지, 버튼 4는 전화 모양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버튼 3 컴포넌트를 클릭해 준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 봅시다. 파일 올리기 해서 song.png 파일 넣어주고 확인. 그리고 높이 150 픽셀, 너비 150 픽셀, 그리고 텍스트 지우기. 간단하죠? 버튼 4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버튼 4 컴포넌트 클릭해 준 다음에 이미지,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버튼 4는 전화 모양의 아이콘이었죠. 그죠? 열기, 확인 해주면 폰.png 파일이 버튼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크기는 높이가 150 픽셀, 너비가 150 픽셀, 텍스트 없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지 선생님 핸드폰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컴패니언을 실행시킨 다음에
자, 선생님 화면과 앱 인벤터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게 바로 선생님의 핸드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에서 만든 화면이랑 선생님 핸드폰에 있는 화면이랑 어떤가요? 유사한가요? 그런데 앱 인벤터의 아이콘 모양은 같은데 스마트폰에서는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것은 스마트폰마다 화면 크기 비율과 픽셀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마트폰의 기종마다 공간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선생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가 긴 상당히 긴 핸드폰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로 만든 앱을 패드,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같은 걸로, 갤럭시 탭 같은 걸로 실행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빈 공간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앱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을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한 것을 응용하면은 웬만한 화면은 앱 인벤터로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만든 앱의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버튼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명령은 앱 인벤터에서 이 블록 화면으로 가서 명령어 블록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블록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앱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겠죠, 그죠? 프로젝트 저장하기 눌러주면 테스트 2에 현재까지 했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내 프로젝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테스트 2 저장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저장해 놓고 다음 시간에 이 테스트 2를 다시 실행시켜서 이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저장을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